네, 여러분 그럼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귀납 논증의 유형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귀납적 일반화 논증, 통계적 3단 논증, 그리고 유비 논증까지 살펴봤고, 이제 우리가 나머지 하나 인과 논증을 살펴볼 겁니다. 가설 영역법은 우리 문제에서 살펴볼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 인과 논증의 기본 형태를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되는데, 70쪽의 맨 마지막 줄에 보면 결론은요, C는 E의 원인이다 라고 하는 거. 요거 인과적 진술이거든요. 요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시고, 71쪽의 두 번째 단락으로 가보면, 지금도 여러분 어떤 백신 접종 후에 그 이상 반응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것도 있고 아주 중증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망사고, 어떤 식물인간으로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지금 인과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들 때문에 어떤 한쪽에서는 백신에 대한 안전성 문제, 그 백신 불안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은 철학에서도 굉장히 오래된 문제예요. 우리가 데이빗 휴me 이전까지만 해도 원인과 결과의 관계는 아주 필연적 관계였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데이빗 휴me이라는 사람이 필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간의 어떤 심리적인 성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간 마음의 성향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그 데이빗 휴me 이후로는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확률적인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엄밀하게 이것을 따질 것이 아니고, 그 중간쯤에 71쪽에 보면은 상식적인 의미에서만 보자면 C는 E의 원인이다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러한 인과적인 진술이라고 하는 건 C가 일어난다면 E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충분 조건이죠. 충분 인과 조건이라고. C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E가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필요 인과 조건입니다. 이게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과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조건 개념으로 우리가 상식적인 차원에서 살펴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예 9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 10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74쪽의 마지막에 두 번째 줄에 보면 C하고 E가 통계적으로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뿐이다 이러면서, C와 E 사이에 통계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C와 E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의 한 증거일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상관관계라고 하는 것이 인과관계를 함축하지는 않습니다. 인과관계의 한 증거이거든요. 이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 지금도 이제 어떤 백신 접종 이후에 그 어떤 이상 반응, 이 관계가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너무 강한 입장인 것이죠. 상관관계는 분명히 있는 것이죠. 많은 이제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으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더 이상 얘기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제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누구나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은요, 인과 논증의 원인에 해당하는 성질을 가진 것들의 집단을 실험군이라고 하고, 그리고 원인의 성질을 갖지 않은 것들 집단을 대조군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71쪽에 상식적인 의미에서만 보자면 C가 E의 원인이라는 말은 C가 일어난다면 E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게 실험군이에요. 그러면 C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E가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대조군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 보면 이 인과관계를 규명하려는 연구는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합니다. 이거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귀납적 일반화 논증이 갖고 있는 그 논증 강화 약화 요소 있잖아요. 뭐죠? 바로 표본의 대표성입니다. 표본의 다양성과 표본의 크기라고 하는 거. 이것의 조건을 당연히 여기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을 추출해서 표본들을 실험군과 대주군으로 이렇게 나눠서
예, 실험 조사를 해서 결과에 해당하는 성질 E라고 하는 것을 몇 퍼센트나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보통 우리 인과논증은 C라는 성질을 가진 실험군의 개체들 중에서 X%가 E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C라는 성질을 갖지 않은 대조군이죠. 대조군의 개체들 중에서 Y%가 E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X는 Y보다 더 크며 그 차이는 유의미하다. 뭐 그래야지만 이것에 소위 어떤 인과관계가 C는 E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 인과논증은 언제 강화되고 언제 약화되느냐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또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X하고 Y 사이에 차이가 클수록 적어도 이제 상관관계를 주장할 수 있을 정도는 충분히 커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X와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인과관계가 강화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76쪽으로 가면은 첫 번째 단락에 표본의 편향 여부야 표본의 크기 있죠. 즉 표본의 대표성이라고 하는 거, 무작위 추출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이 논증이 더 강화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끝으로 우리가 인과논증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은요,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우리가 나누잖아요. 그랬을 때 이걸 동질성 강화라고 하는 조건이거든요. 동질성 강화. 그러니까 실험군하고 대조군이요, 그 원인에 해당하는 성질을 제외한 나머지 성질들은 차이가 없는 게, 그럴 때에 이 전제들이 결론을 강하게 지지합니다. 근데 여기 한번 예를 하나 볼까요?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흡연자와 비흡연자, 이렇게만 됐을 경우에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실험하는 것은 굉장히 유리한데, 여기에 어떤 것들이 붙냐면, 흡연자 중에서도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비흡연자 중에서 성명공장 노동자가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러지 말고 흡연자 중에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과 비흡연자 중에서도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원인에 해당하는 성질 이외의 것들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럴 때에 이 논증이 결론을 강하게 지지한다라고, 이 전제들이 강하게 지지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원인에 해당하는 성질을 제외한 나머지 성질들에 대해서는 실험군과 대조군이 서로 비슷해야 된다. 이게 동질성 강화라고 하는 조건. 이럴 때에 이 인과논증이 전제들이 결론을 강하게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연습 문제로 한번 빨리 가보도록 하죠. 제가 여러분하고 연습 문제를 풀면서 조금 많이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좀 넘어가고 그럴 테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연습 문제 1번에 들어가기 전에 33쪽에 7번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전에 우리가 하다 그냥 넘어왔는데, 33쪽에 7번을 보면 왜 그때 넘어왔었냐 그러면, 연역하고 귀납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공부하다가 여기에서 지금 귀납 논증이 이렇게 귀납 논증의 종류를, 유형을 묻는 문제가 나와서 그랬는데, 7번은 정답은 2번입니다. 2번은 여러분 보시면 타당한 연역 논증이에요. 1번은 뭡니까? 일반화 논증, 귀납적 일반화입니다. 그래서 약 150번이 나올 것이다 그랬잖아요. 3번은 보시면 통계적 3단 논법이고, 4번은 실험군, 대조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인과 논증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철수와 영희, 이런 비교 대상들이 어떠한 유사성을 갖고 있는지를 갖고서 결국은 결론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비 논증이죠. 그러니까 나머지 2번만 빼면 나머지는 전부 귀납 논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정도로 제가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7쪽에 1번으로 와보시면, 다른 문제에서도 이게 동일한 문제가 이제 반복이 되기도 하는데, 이거 여러분 읽어보시면 뭐냐면, 이게 귀납적 일반화 논증인데, 문제는 어디 있냐? 우리가 이걸 가지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보통 얘기하죠. 왜냐면 한 번이에요. 표본의 크기가 1회입니다. 너무 작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이유는
귀납적 일반화 중에서도 불충분한 통계의 오류다. 표본의 크기가 이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2번으로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1번, 2번, 3번은요. 결론이 모든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죠. 이거 이제 귀납적 일반화 논증에서도 보편적 일반화예요. 그렇죠? 5번 같은 경우는 약 3대 1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그래서 결론이 통계 진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귀납적 일반화에서도 통계적 일반화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 5번은 다 귀납적 일반화예요. 귀납 논증 중에. 그랬는데 지금 4번은 뭐냐? 이게 바로 이제 가설 연역법이에요. 여러분 가설 연역법은요. H이면 P, P 그러므로 H 그러는데 우리가 연역 논증의 형식으로만 보면은 후권 긍정의 오류예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가설 추리라고 해서 가설 연역법이라고 해서 귀납 논증으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이 예측하는 바를 관찰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은 결국 화성의 궤도가 타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가설 연역법을 한번 살펴보시고 논리적 추리의 방법이 다른 것은 4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실험 결과가 사회 현상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적절하게 추론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겠느냐라고 했는데 결국 여러분 이 실험 결과와 사회 현상 이게 어떤 유사성을 근거로 해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유비 논증인데 여러분들이 이거 좀 읽어 보시면 큰 콩은 큰 콩을 생산하고 작은 콩은 작은 콩을 생산하지만 큰 콩의 크기는 작아지고 작은 콩의 크기는 커져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큰 콩과 작은 콩의 크기는 비슷해질 것이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1번하고 2번은 결국 큰 콩이나 작은 콩이나 비슷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한 결론에 입각해서 보면 이질적이 되거나 이런 빈부 격차가 심화되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유사해지고 이 빈부 격차가 해소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3번, 4번은 우리가 전제들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큰 콩은 작아지고 작은 콩은 또 커지지만 하지만 거기에 보면은 이제 평균보다 크냐 평균보다 작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번은 가난해지겠지만 부모보다 더 가난해지지는 않을 거고 부유해지겠지만 창업주보다 더 부유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답은 5번이에요. 결국 평균 이하의 가난한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4번을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서 세계를 둘러보면 세계는 하나의 큰 기계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면서 여기 막 유사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결과가 유사하니까 두 원인도 유사할 것이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데 유비 논증이거든요. 이건 뭐 많이 나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거 보통 우리가 지적 설계론이라고 해서 얘기들을 하는데 뭐 창조론, 진화론 관련해서요. 3번을 여러분 보시면 인간이 만든 기계장치와 이 세계 사이에 중요한 질적 차이가 있다. 즉 뭡니까? 비교 대상 간의 유사성이 등장한다면 이 논증은 어떻게 됩니까? 강화됩니까? 약화됩니까? 약화되죠. 유비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 대상의 어떤 유사성이 강화되거나 아니면은 이 유사성 비교 대상 간의 비유사성이 등장하게 되면 결론을 약하게 지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3번이 여기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5번으로 가보시면 다음 논증 방식과 유사한 거 지금 이 유비 논증이잖아요. 정답은 2번이죠. 지금 방금 전에 살펴봤듯이 시계와 세계 이러이러한 유사점이 있다. 그러니까 세계도 설계자인 신이 있다고 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죠.
1번은 통계적 3단 논증, 3번은 뭡니까? 모두 결혼한다? 그러므로 철수와 영희는 결혼할 것이다. 연역 논증입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이 뭐 대부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대부분이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4번은 귀납적 일반화 중에서도 대략 52% 그랬으니까 통계적 일반화고, 5번은 여러분 이거 귀류법이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여기 그 인류가 위대하다는 말은 결코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A라고 했을 때 이 결론을 부정해 보는 거죠. 그럼 모순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 주장의 옳음을 주장하게 되는데, 이건 이제 후권 부정 논증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연역 추론에서도 귀류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A를 부정하면 not A이면 B, not B, 그러므로 not A의 not이니까 A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 여러분 그리고 80쪽으로 가보시면 요게 이제 그 다음 글의 추론 형식과 가장 유사한 것은 그랬는데, 이거 2009년도 법학 적성 시험 리트 예비 시험의 8번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 검색하시면은 이거 그대로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기 지금 5번 있지 않습니까? 5번 선지 5번이 좀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요걸 따로 좀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는데, 일단 6번에 지금 나와 있는 이 추론 형식은 뭐냐면, 이 박스에 나와 있는 추론 형식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 그러면 유비 논증이에요. 소수자와 당신은 비슷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아주 굉장히 관건인데, 21대 국회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자, 여러분 이거하고 같은 유사한 논증은 2번이죠. 남태평양 원주민들. 그 다음에 1번은 통계적 3단 논법이고, 3번이 후권 긍정의 오류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귀류법 이런 거죠. 후권 부정 논증이에요. 귀류법이고, 5번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온전한 선지로다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A이면 B다, C이면 D다, D이면 A다, 그러므로 C이면 B다 라고 하는 이러한 결론이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연쇄 4단 논증이 되겠죠, 여러분.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그 제가 제공해드린 그 온전한 선지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고, 여하튼 뭐 이 추론 형식하고 유사한 거 유비 논증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된다라고 하는 거 정도는 알아두시고, 7번 다음 중 귀납 논증이 아닌 것은 뭐냐. 1번은 여러분 통계적 3단 논증이죠. 대부분의 성범죄는 이랬잖아요. 피고는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나오니까. 자, 2번은요, 이게 보편적 일반화 논증입니다. 3번이 바로 타당한 연역 논증이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는 옳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이기 때문에 결론은 정부에 비대한 막을 수 없다. 4번은 여러분 어떤 전제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꺼낼 참다래는 이 상자 안에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생략이 돼 있죠. 뭐 생략해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통계적 3단 논법이고, 5번 역시도 귀납 논증인데, 왜 그러냐면 이 영철이의 신발을 동생이 신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결론이 반드시 참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귀납 논증이 아닌 것은 3번이고, 8번 여러분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김 박사의 논증을 강화하는 거. 여기 지금 김 박사의 이 논증은 뭐냐면, 일단 여러분 어떻습니까? A 피부염 치료제를 복용하는 것이 인간 여성의 임신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C는 이의 원인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여기에서 지금 동물 실험을 하고 있죠. 유비 논증이에요, 동물 실험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인과 논증 플러스 유비 논증인데, 1번하고 2번은요, 이러한 그 논증과 무관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뭐
피부염 감염률이라든가 뭐 발생 확률 이런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C는 이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동물 실험을 통해서 밝히는 거기 때문에 3번 인간이 임신하는 과정과 쥐가 임신하는 과정 사이에 중요한 생리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동질성 강화 조건이 약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논증이 약화되죠. 4번은 100마리를 가지고 실험했는데 대조군과 실험군 간에 X하고 Y가 유의미한 아주 충분한 어떤 그 비율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약화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5번을 봤더니 호르몬을 주입한 쥐들 중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쥐들의 비율은 호르몬을 주입하지 않은 쥐들 중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쥐들의 비율과 동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인에 해당하는 성질 있지 않습니까? 이 호르몬 주입 여부를 제외하고 다른 성질들, 이것들이 서로 유사하기 때문에 비슷하기 때문에 동질성 강화 조건을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어서 5번이 이 논증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러분 9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9번에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귀납적 일반화 논증인데 우리는 세 가지 포인트를 갖고 이 논증들이 어떤 가나다 중에 어떤 것이 더 강하고 약한지를 우리가 순서대로 배열을 할 수가 있겠죠. 우선 여러분 결론 보시면 다 약이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정확히라는 게 있었으면은 그것이 가장 약했을 텐데 지금 다 마찬가지로 약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지금 다 무작위로 그러니까 이제 랜덤 샘플링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여기 이제 그 표본의 크기를 봅니까? 가하고 나는 1000명인데 다만 500명이에요. 표본의 크기가 작죠. 일단 다가 가 나보다는 표본의 크기에서 밀립니다. 그 다음에 무작위는 다 똑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표본의 다양성을 살펴보면 가하고 다는요 A지역 남성 유권자잖아요. 근데 나는 어떻습니까? A지역 유권자죠. 이것은 우리가 그 표본의 편향성에 있어서 나가 가장 편향이 덜 됐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순서대로 우리가 이것을 나열을 해보자면 나, 가, 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표본의 다양성,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 그래서 나, 가, 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어떤 지지 정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10번은요, 인적 자본 가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남성이 여성보다 채용률이 높대요. 왜 그러나 하고 봤더니 이 가설에 의하면 남성이 여성보다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적 자본을 더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스펙이 더 좋으니까 그렇다 이런 얘기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한번 봐야 되겠죠. 근데 이 인적 자본 가설을 약화시키는 그런 추가 전제들은 뭐가 있겠습니까? 기억을 보면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중 여성의 수보다 남성의 수가 훨씬 많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선 지금 여러분 그 인적 자본 가설이라고 하는 것의 검증인데 지금 뭐 취업 준비생의 남녀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 상관이 없고 니은은 보니까 오히려 여성 신입사원의 생산성이 남성 신입보다 더 높더라. 이건 뭡니까? 결국 인적 자본 가설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게 틀렸다는 거죠, 결국. 인적 자본 가설이. 이게 약화시키는 거고, D굿으로 가보니까 뭐 채용 성공률은 별 차이가 없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그 일종의 그러니까 인적 자본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다른 남녀 고용의 차별에 있어서 다른 원인들을 가리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이데올로기가 아니겠느냐라고 이러한 그 약화되는 원인 요소들을 가지고 얘기하자면 그렇게 또 해석해 볼 수도 있겠죠. 11번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읽어보시면 이것이 통계적 3단 논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거집합의 성질로부터 중거집합에 속해 있는 한 개체의 성질을
끌어내는 것이라는 걸, 추론해낸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1번은 정언 3단 논법이고요. 예. 2번은 이게 여러분 기저율의 오류인데 이건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할 거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가서 한 번에 할 겁니다. 실제 췌장암에 걸린 사람들 중에서라고 하는 문장이 정확하게 다시 나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거 기저율의 오류고 3번은 통계적 일반화죠. 일반화 논증 중에서 4번은 지금 군대하고 학교가 되게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이게 유비 논증인데 이런 경우 우리가 특히 그릇된 유비의 오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사성보다 차이성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5번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것이 바로 통계적 3단 논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뭡니까? 5번이죠. 그러면 여러분하고 이제 남은 시간에 아주 급하게 빨리 신속하게 체크만 하고 넘어갈 게 있는데 1차 퀴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우리의 1차 퀴즈. 1번은 많이들 틀리셨을 텐데 전제는 IMF 이후 아직도 구조조정이 되지 않아 라고 하는 게 전제고 결론은 경제가 불안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이슈들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 2번의 결론은 중간에 있습니다. 그는 이곳에 와본 적이 있는 것 같다. 나머지는 전제 2개들이죠. 결론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3번은 연역입니다. 타당하지만 건전하지는 않은 논증이죠. 4번 연역 논증이에요. 이거 동어 반복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100%나 지금까지 발견된 모든이나 마찬가지예요. 말만 바꿔 쓴 겁니다. 5번은 귀납이죠. 표지판이 잘못됐거나 엉뚱한 곳에 놓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6번, 7번. 6번은 참이고 7번은 거짓입니다. 제가 이건 여러분에게 이미 표를 나눠 드렸죠. 그것을 보시고 살펴보시면 되겠고 8번은 타당하고요. 이건 정권 긍정식. 9번은 정권 부정식으로 부당하고 10번은 타당하죠. A 또는 B. B이면 not C. C. 그러므로 A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은 네, 이게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그러니까 A 또는 C, C이면 not B, B not C, 그러므로 A라고 여러분들이 이게 그렇게 해서 타당성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잘못 써왔는데 그거를 한번 보고서 그렇게 처리를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과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께 나눠드린 걸 보면은 인간이라면 어찌 기아의 호덕이나 아이들을 외면할 수 있겠는가? 우리도 인간이란 말이야 그러지 않습니까? 가정된 결론은 우리는 기아의 허덕이는 아이들을 외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가정된 전제는 사람이 다리를 다치면 도보 여행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가정된 전제 사람이 가능한 한 오래 살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시간 관계상 정답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정된 전제는 정부는 위험한 일들을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또 가정된 전제는 내 차에 가스가 바닥났어. 그리고 그 다음에 가정된 결론이 있습니다. 마이클이 반항적인 것은 당연해. 그리고 생략된 전제, 당신은 서울에 살고 당신 형은 시골에 산다. 생략된 결론은 성적평가에 문제가 있어 라고 하는 거고 생략된 전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다. 생략된 전제, 만약 핵전쟁 때 민간인들이 보호될 수 없다면 민방위 훈련은 필요가 없다. A면 B, A 그러므로 B라고 하는 정권 긍정기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나머지 하나 논증 구조가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 논증 구조는 여러분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표준 형식으로 바꿀 때 정의나 부연선명 같은 군더더기는 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1번하고 4번은 빠집니다. 그래서 3하고 5가 결합해서 6이라고 하는 부속 결론 주전제를 지지하고 6이 최종 결론인 주결론인 2를 지지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번은 이타적인 것의 정의고 4번은 부연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논증 구조에는 필요가
없는 것이죠. 좀 급하게 왔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반복을 통해서 학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리하겠습니다.